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KMSTV입니다. 축구 역사상 최고의 임팩트를 보여줬다는 평을 받는 역대 최고 수준의 선수 디에고 마라도나.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임팩트를 자랑하는 이 선수는 1986년 월드컵에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뤄내는데 가장 거대한 공헌을 한 선수이며 해당 월드컵에서 그의 활약은 하나의 신화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디에고 마라도나는 메시를 누르고 아르헨티나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업적과 별개로 1986년 월드컵 당시 아르헨티나가 마라도나 원맨팀이라는 평가가 있기에 그것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흔히 1986년 월드컵 당시 마라도나의 동료였던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수준이 마치 평균 이하였다는 오해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해당 월드컵에서 마라도나가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팀의 월드컵 우승을 이끈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또한 디에고 마라도나가 보여준 활약이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임팩트로 꼽히는 건 역시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1986년 월드컵 우승팀이었던 당시의 아르헨티나가 마라도나 원맨팀이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죠. 1986년 월드컵 당시 마라도나의 곁에 있는 대표적인 동료로는 호르헤 발다노, 호르헤 브루차가, 오스카 루게리, 호세 루이스 브라운, 히카르도 지우스티, 세르히오 바티스타 등의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정말로 수준 이하의 선수들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86년 월드컵 당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서 마라도나와 삼각편들을 이루며 활약한 두 파트너 발다노와 브루차가는 당시 기준으로 유럽리그로 진출한 몇 안 되는 선수들이었습니다. 발다노의 경우 다른 팀도 아닌 레알 마드리드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었으며 1986년 월드컵이 개막하기 직전에 해당하는 1985-86 시즌 라리가 최우수 외국인 선수로 선정될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시기 레알 마드리드는 이른바 독수리 오용제가 성립된 시기였는데 발다노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주전의 입지를 지닌 채로 활약하며 2년 연속 UEFA 컵 우승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활약을 보이며 그 클래스를 보여줬죠. 브루차가는 어땠을까요? 브루차가 역시도 1986년 월드컵이 개막하기 직전에 해당하는 1985-86 시즌 리그왕 최우수 외국인 선수로 선정될 정도로 좋은 기량을 보여준 선수였습니다. 물론 우승컵을 들어올린 것은 아니었고 리그왕이 당시에는 그다지 수준 높은 리그라고 부르기 힘들긴 했죠. 하지만 그는 이미 인데펜디엔테 소속이었을 당시에 1983년 코파 아메리카 공동 득점왕을 차지한 것을 비롯하여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넣어 팀의 우승을 이끌고 인터컨티넨탈컵에서 붉은 지옥 리버풀을 꺾고 우승을 차지하는 데 공헌하며 존재 가치를 충분히 증명한 선수였습니다. 이렇듯 디에고 마라도나의 두 파트너인 호르헤 발다노와 호르헤 브루차가는 수준 이하의 선수가 아니라 오히려 당시에도 상당히 뛰어나며 명성을 지녔던 선수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86년 월드컵에서 발다노는 4골, 브루차가는 2골을 기록하며 마라도나의 곁에서 아르헨티나의 공격을 잘 이끌었죠. 그럼에도 1986년 월드컵 당시 디에고 마라도나의 두 파트너인 호르헤 발다노와 호르헤 브루차가 외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모두 아르헨티나 리그 소속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이들 외에 대다수의 선수들이 지닌 평균적인 수준이 뒤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남미리그의 수준이 유럽리그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착각 때문에 벌어진 오해입니다. 1980년대 중반은 되려 남미리그의 마지막 전성기로 유럽리그와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인터컨티넨탈컵인데 남미리그 챔피언과 유럽리그 챔피언 사이의 대결을 주관했던 이 대회는 1980년대쯤에 일본 기업 도요타의 후원을 받으며 도요타컵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도요타컵은 과거와 달리 유럽과 남미에서 이루어지는 홈앤원정 방식이 아닌 중립경기장인 도쿄에서 대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양쪽 팀 모두 꽤나 부담이 있는 장거리 원정 경기를 결승으로 치르는 셈이 되었는데 이 도요타컵에서 남미팀은 1980년부터 1984년까지 5년 연속 유럽팀을 꺾고 우승을 차지하며 그 위상이 유럽팀 못지않음을 증명했습니다. 1986년 월드컵에 참전한 오스카 루게리, 히카르도 지우스티, 세르히오 바티스타,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브루차가 등은 당시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와 인터컨티넨탈컵에서 모두 우승한 경험을 지녔던 실력 있는 선수들이었죠. 그나마 호세 루이스 브라운 정도가 최근 2시즌간 소속팀에서 리그를 10경기 이상 뛰지 못하며 부상으로 인해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된 파사렐라를 대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섞인 평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파사렐라의 공백을 훌륭히 잘 메웠죠. 결론적으로 1986년 월드컵 당시 디에고 마라도나를 보좌했던 이 선수들은 다가올 미래에 유럽리그와 격차가 벌어지기 전에 해당하는 80년대 남미리그의 마지막 불꽃을 상징하는 선수들로 볼 수 있으며 결코 부족한 실력을 지닌 선수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르헨티나가 마라도나 원맨팀으로 1986년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인식과 오해는 어째서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라도나가 실제로 원맨팀에 가까워진 아르헨티나를 이끌며 월드컵에서 활약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1986년 월드컵의 다음 대회인 1990년 월드컵이 마라도나가 원맨팀에 가깝게 활약했던 때였죠. 많은 사람들이 1986년 월드컵을 마라도나가 원맨팀으로 아르헨티나를 이끌며 우승을 이뤄냈다고 착각하는 이유가 바로 다음 대회였던 1990년 월드컵의 아르헨티나가 마라도나 원맨팀이라는 이미지가 매우 강했고, 해당 월드컵에서 마라도나가 1986년 월드컵 때와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를 월드컵 결승까지 올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팩트를 기반한 오해가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1986년과 달리 1990년 월드컵에 참전한 아르헨티나는 급격한 전력 약화를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1998년 월드컵 챔피언이었던 프랑스가 2006년 프랑스가 된 것과 비교할 수 있을 테죠. 그만큼 당시의 아르헨티나의 전력은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마라도나의 중요 파트너였던 호르헤 발다노가 병으로 인한 기량 하락으로 인해 은퇴를 하였고, 지난 대회에서 파사렐라의 공백을 메웠던 호세 루이스 브라운 역시 은퇴했습니다. 지우스틴은 노쇠했으며 부르차가는 몇 번의 부상을 겪고 기량이 하락했죠. 그나마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오스카 루게리는 건재했고, 고이코체아와 카니자라는 신예들이 등장했지만 전체적인 팀 퀄리티가 크게 하락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라도나는 이 팀을 데리고 훗날 2006년 월드컵에서 지단이 그랬던 것처럼 남미 최강이자 해당 대회의 우승 후보였던 브라질을 16강에서 격파하는데 큰 공헌을 하는 것을 비롯해 8강과 4강에서도 맹활약을 하며 팀의 결승행을 이끌었죠. 1990년 월드컵은 월드컵 역사상 가장 골이 터지지 않은 대회였으며 아르헨티나도 7경기를 치르는 동안 5골만을 기록했습니다. 마라도나는 1990년 월드컵에서 표면적으로는 무득점에 2도움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름값에 비해 아쉬운 활약을 보였다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마라도나는 팀의 중심으로 대회 내내 맹활약하며 팀을 결승까지 이끌었고, 대회에서 아르헨티나 국적 선수로 유일하게 베스트 11에 들어갈 뿐 아니라 브론즈볼까지 수상하였죠. 이렇듯 1986년 월드컵 우승팀이었던 아르헨티나가 마라도나 원맨팀이었다는 오해와 팩트를 나름 정리해봤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든 간에 마라도나의 업적이 퇴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월드컵에서의 활약을 통해 마라도나는 자신이 펠레와 비견될 수 있는 역대 최고 수준의 선수라는 것을 충분히 드러냈으니까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을 바라진 않겠으나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